성추행 의혹의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오늘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이 찾아갔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죠.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데이터 폭력을 운운을 해요. 장경태 의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 영상은 어깨 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간 한마디 사과는커녕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인상청문회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의 무고죄 조항이 여성 피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소위 꽃뱀론이라며 저급한 인식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장경태와 지금의 장경태는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 앞은 분위기가 절했고요. 어제 있었던 법사의 장면도 한번 다시 만나보고 왔습니다. 경찰 관련 수사 속보부터 짚어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이 장경태 의원에게 고소인 신원누설 2차 가해 혐의를 수사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장경태는 초선 당시에 공동 발의했던 법안의 본인이 대상이 된 셈이 됐더라고요. 글쎄요. 저 법 규정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장경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런데 저 성폭력 처벌법 전에 예. 어떤 법이 있냐면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법에는 2차 피해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차 가해라고 말하는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 정의 제가 찾아보니까 수사, 재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예. 여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2차 피해, 2차 가해라고 하는 거고요. 예. 대표적인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그렇게 2차 가해나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가? 폭행이나 폭언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장경태 의원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저거는 명백한 2차 가해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 발의했다라고 하는 공동 발의했다라고 하는 예. 성폭력 처벌법 그 24조를 갖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예.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징역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일을 장경태 의원 사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장경태 의원이 처음에는 자신과는 무관한 데이트 폭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그 들어보니까 신동욱 의원하고 그 설전을 딱 들어보니까 아예 그 피해자를 그 가해자로 만들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순하자면 아예 장경태 대놓고 내가 피해자가 고소인이 가해졌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순화하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양태정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장경태 의원은 그 성추행 의혹 의혹 말고도 이렇게 2차 가해 혐의까지 수사가 되면 양태정 의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양태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병합된 상황인데요. 우선 이제 피해 여성이 이제 장경태 의원을 이제 중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있고, 예. 또 별도로 이제 장경태 의원이 폭력이라든가 무고라든가 그런 사건도 있을 거고, 또 고소인의 신원 같은 걸 장경태 의원이 이제 유출했다 이런 걸로도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사실 근데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의 신원을 유출했다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부터 언론 보도에서 이제 당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을 항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것뿐이지 저는 장경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고소인의 신원을 유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장경태 의원 본인이 억울하신 점인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무고로 고소까지 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러니까 수사에 임하셔서 정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시고 또 증거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예. 또 다른 언론에서는 또 장경태 의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종합해서 경찰 수사의 결과를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소인 신원누설 2차 가해 혐의도 지금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물론 뭐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따져볼 부분이 많다. 경찰 수사 속보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본인이 5년 전에 의원 신분으로 초선 의원 신분으로 발의했던 법에 또 오히려 부메랑이 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요. 장현미 대변인. 네. 오늘 장경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국민의힘의 중앙여성위원장 서명옥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장경태 의원이 이른바 꽃뱀론, 무고죄, 저급을 주장하더니 서슴없이 2차 가해를 한다. 본인 말에 본인이 부메랑이 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적에는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다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매우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언급한 국민의힘 의원의 언사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피해자가 그 사실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본인을 두둔한다고 좋아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고소인이 지금 이 부분을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치권이 이걸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게 맞습니까? 이건 2차 가해 아닙니까? 계속해서 환기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언급하면서 왜냐하면 당사자들 이외에는 그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로지 정쟁을 위해서 다시금 피해자에게 이런 과거의 사실을 그리고 복귀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정치권에서 다시 꺼내드는 거 이것 또한 2차 가해라는 점을 저는 국민의힘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인 신원 누설 넣어서 2차 가해 혐의도 경찰의 수사가 이뤄진다. 계속해서 수사 속보와 함께 반박의 재반박, 새로운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